(2010년 8월 10일) 김범석 대표가 창업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쿠팡입니다. 지금이야 로켓 배송이 유명한 쇼핑몰이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티몬이나 위메프 등과 함께 소셜 커머스 서비스로 먼저 유명세를 탔습니다. 당시 티켓과 쿠폰 등을 타이밍만 맞으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인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지금의 쿠팡을 잇게 한 로켓 배송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쿠팡은 CJ 대한통운, 로젠, 한진택배 등과 같이 타 택배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해서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혁명적인 배송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가장 큰 특징과 화제거리로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적자입니다. 2019년까지의 쿠팡의 누적 적자는 3조 7천억 원으로 즉 4조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였다고는 하지만 2010년 이후로 쿠팡은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업이 유지 및 성장해가는 게 가능했냐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있었지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투자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중론적입니다. 사실 쿠팡은 창업 초기부터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2012년 당시 인터뷰에서도 쿠팡은 1년 뒤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쿠팡은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상장 여건만 충족된다면 규모가 나스닥보다 큰 뉴욕 증권거래소가 투자자금 동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적자가 대폭 줄어든 쿠팡에게 나스닥보다는 뉴욕 증권거래소 쪽이 보다 긍정적인 선택으로 다가왔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 경영권을 그 이유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 쿠팡은 자본 유치에 따른 대부분의 지분을 희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권리, 즉 의결권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많이 모을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투자자가 나타나면 지분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국내에는 아직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는 뉴욕 증시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차등 의결권 제도란 주식의 종류마다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과 자금 유지를 보장할 수 있죠. 2021년 2월 12일 노선은 변경되었으나 쿠팡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어서 3월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 49.25달러의 장을 마감하며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시장에 대한 상장까지 이루어내었습니다. 당시 상장 첫날 쿠팡의 시가총액 100조 원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월등히 넘어서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과 분석이 나왔지만 여의도 증권가 사이에서는 쿠팡의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쿠팡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3% 수준이지만 바꿔 말하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아직도 성장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쿠팡이 가져올 변화는 대규모 자금의 조달이 완료된 현재 시점부터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미 로켓 배송을 넘어 로켓 직구와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등 다양한 영역으로 쿠팡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쿠팡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치를 통한 다소 폭력적인 제대로 된 강정 없이 돈만 부어서 이루어낸 성공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업계가 처음 겪는 자금난에 대해서 쿠팡은 규모가 다른 투자 유치를 통해 큰 자금 확보에 성공했고 그 이후로는 매년 적자를 기록, 다양한 실패를 겪으면서까지 공격적인 운영 방식을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쿠팡은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냈고 이런 성공 노하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석만을 하기보다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성공과 실패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과 전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